오늘은 특별한 이야기, 정숙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야기 듣는 재미가 2배로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넘은 정숙자입니다. 저는 아들, 딸, 그리고 이제 손자를 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는 10년이 넘도록 존재했던 공허함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인생을 나와 함께했던 남편은 나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낀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의지해 외로움을 달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고 항상 나와 함께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습관이 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조용히 남편을 생각하는 것. 컵의 온기가 내 손을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내 마음을 달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속삭였다. 여보, 괜찮아요? 그러다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을 때 넓은 집을 감싸는 정막과 마주했다. 긴 밤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있던 작은 전단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노인을 위한 음악 수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가슴이 벅차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내 안에 약간의 흥분이 생겨서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업 첫날 박태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75살이었지만 씩씩한 외모와 따뜻한 미소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냥 음악 강사인 줄 알았는데 첫 수업에서 그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가 내게 노래의 역사를 이야기했을 때 먼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뭔가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악 수업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곳에 가서 노래도 배우고 태수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깊고 그리운 눈빛이 나를 묘하게 감동시켰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갑자기 그가 내게 여행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어렸을 때 남편과 함께 전국을 여행했지만 해외에 가본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형언할 수 없는 빛으로 빛났습니다. 예전에는 일 때문에 여러 곳을 다녔는데 결국 가장 그리운 건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는 멈춰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 묻지 않았고 그가 말하는 모든 단어를 조용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뒤늦은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매우 독특하고 매우 온화한 방식으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사랑을 믿습니까? 운명처럼 작은 골목에서 우리는 만났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아름다운 곳. 그날의 대화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노래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음악 여행, 젊은 시절의 여행, 한때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꿈 등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선생님은 제게 작은 순간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단순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태수 선생님께서 국화차 한 상자를 주셨습니다.
차 향기가 퍼지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이 바뀔 때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작은 상점에서 아침에 차를 마시는 것에서부터 공원에서 긴 저녁 달리기에 이르기까지 회의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단순하지만 기쁨으로 가득 찬 일로 서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어린 가을날, 작은 선생님 태수가 호수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길에는 노란 나무잎이 없고 신발 굽이 낙엽을 찰칵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따뜻한 손으로 내게 쿠키 한 상자를 건넸다. 직접 구웠으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얇은 손이 나를 덮었습니다. 숙자야, 이 나이에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심장이 뛰고 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요. 그러나 그 말은 여전히 명확하고 단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사랑은 그것을 모른다. 집에 돌아오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느낌이 그리웠던지 오래였습니다. 72년, 아직 멀었지만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연인이라 부르며 두 손을 맞잡고 두근두근 노을 속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사랑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그것을 감히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가?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내 사랑. 선생님이 되어 태수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날 우리는 작은 마을에서 만나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익숙한 풍경이 갑자기 그에게 이상하게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탐험할 때 박물관 전체가 빛을 발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묘한 진심을 담은 소박한 꽃을 들고 입구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을 보니 갑자기 가슴이 뛰었다. 숙자야, 이 꽃은 너야. 너처럼 온화하고 여린 꽃이야.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 느낌이 싫지 않다. 우리는 그림의 색감과 어우러지는 부드러운 선율을 들으며 천천히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하며 미술관에 입장했습니다. 태수는 나에게 어떤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나는 밝은 색이면서도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그림을 가리켰다.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는 속삭였다. 태수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내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 단순한 행동이 나를 크게 흔들었다. 박물관을 나와서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빛이 서로 얽힌 우리의 손을 비췄다. 진한 커피향이 어우러져 묘한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태수는 천천히 말했다. 숙자야, 요즘 즐거웠어.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덕분에 매일 아침이 새로워요. 내 말을 들으면서 그는 마치 감성적인 그림을 보는 듯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어 태수는 예전에는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시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있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다시 조율된 악기처럼 신선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속삭였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밤하늘 아래를 함께 걸었다.
노을의 다채로운 띠는 마치 유화 같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더 꼭 잡고 이 순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숙자야, 행복해라. 태수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나는 밝게 웃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럼 이대로 계속하자. 이 느낌을 절대 잊지 말자. 시간은 흐르지만 그 순간들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이나 사람들의 눈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모든 것이 평화로워집니다. 또 다른 간단한 아침, 우리는 집 근처의 작은 꽃시장에서 만났습니다.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채로운 가판대 사이를 걸으며 끝없이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는 돌아왔다. 내 딸 은미예요. 아이의 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아이가 잠시 뻣뻣해지는 것을 보더니 재빨리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인생은 단지 평화로운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꽃시장에서 은미를 만난 순간부터 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 지금 무슨 일이에요? 누구랑 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딸아이에게 대답하며 태수를 바라보았다. 엄마 친구 태수 선생님이에요. 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은미의 눈빛에서 의심스러운 표정이 보였다. 처음으로 행복에 다가가는 것 같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은미가 눈을 빛내며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태수 선생님하고는 어때요? 사귀세요? 그녀의 말이 번개처럼 내게 닿았습니다. 이미 설명했잖아. 엄마와 태수 선생님은 친구니까 걱정할 것 없어. 나를 위로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야, 은미야. 나도 인간이니까. 하지만 내 딸은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어때요? 아빠는 천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엄마는 부끄럽지 않나요? 나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느꼈다. 태수를 향한 내 마음은 정말 부끄러운 걸까?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민수도 왔어요. 엄마 뭐 해요? 동네 이모들이 엄마 얘기를 많이 해요. 태수 선생님이 이혼해서 재산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야, 그런 게 아니야. 태수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거 아시나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동네에는 소문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웃었습니다. 태수를 본 사람이 무서운 말을 할까봐 만나기를 피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수를 만났는데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숙자야, 너무 억울하면 그만둬야지.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눈물이 넘쳐 흘렀다.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태수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이 느낌을 흔들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사회의 흐름에 어긋났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어떤 소문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계에 맞서기로 결심했지만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며칠 동안 폭풍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딸 은미는 모든 연락을 끊고 싶은 듯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 민수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그 남자랑 계속하고 싶어요. 당신의 명예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아들의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내 사랑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매일 나를 둘러싼 소문이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이 동네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엄마는 70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사랑을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당신의 자산만 노리는 게 아니란 게 확실해요.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나를 걱정하는 건 알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는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마는 자신의 감정을 믿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그저 웃을 뿐이었다. 그 사람 때문에 평생 명예를 잃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민수는 나를 조용한 방에 남겨둔 채 떠났다. 며칠 뒤 드디어 은미가 찾아왔다. 딸이 문에 들어서자마자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일어나도 돼요?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빨리 잊었나요? 당신의 자녀와 손자들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내 딸을 바라보며 고통이 내 마음을 쥐어짜게 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은미야, 나는 네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 그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 추억과 함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엄마도 옆에 누군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은미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눈물이 흘렀다. 태수 선생님,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숙자야, 우리가 험담 때문에 서로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패한 것 아닌가? 언젠가 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다음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모텔에 자주 갔다. 태수가 내 돈만 노린다는 등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사를 받지 않고는 나갈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을 걷다가 다음과 같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여자는 늙었지만 여전히 사랑을 위해 경쟁한다. 그건 안 돼. 나는 입술을 깨물고 서둘러 집으로 걸어갔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 나이에 사랑하는 것이 죄인가요? 그날 밤 태수가 내 집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결심했습니다. 숙자야, 싸움이 두렵다면 내가 함께 싸워주마.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약점이 아니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의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의 사랑을 안심시키고 소중히 여기고 싶어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고통을 지불해야 할까요?
그날 밤 아이들은 가족 모임을 위해 충분히 모였습니다. 민수와 은미는 분노와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둘 다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제 그 관계를 끝내야 해요. 은미가 먼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두 손을 모아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희들 진심이야. 민수는 단호하게 테이블을 내리쳤다. 엄마,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세요? 우리는 모두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고개를 들고 직장과 학교에 가야 합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은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세속적인 게으름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기를 바라시나요? 은미는 울었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엄마, 얼마나 됐어요?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내밀었다. 당신의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마침내 나는 수줍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가족과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이제 마음껏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죄인가요? 민수는 이미에 주름이 지고 강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진심인 게 확실해요. 피곤하지만 나를 이해해주고 고마워해주는 사람은 태수뿐이다. 아이들이 무서워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은미는 울었고 민수는 나를 쳐다보며 가버렸다. 방은 갑자기 텅 비었지만 내 마음은 내 결정에 확고했다. 태수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울었다. 다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무서워요, 태수씨. 그는 내 뺨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숙자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세상에 맞서겠다.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당신이 그를 선택한다면 나도 당신을 떠나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민수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음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깜짝 놀랐고 아이가 떠나는 발소리만 들렸고 그 후 문이 쾅 닫혔다. 나는 빈집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내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준 남자, 태수에 대한 사랑이다. 그날 이후로 은미와 민수는 나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피했고 이웃들의 눈도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졌다. 시장에 들어갈 때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이 이 나이에도 여전히 사랑에 빠진 걸까요? 안타깝네요. 그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과 같아서 식료품 봉지를 쥐고 있는 내 손을 떨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가슴속의 흐느낌을 억누르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욕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태수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됐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역전되더라도 서로가 있는 한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이 쉬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 날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도 전에 아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지쳤어요.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시면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한 마음으로 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평생을 너희 자녀들을 위해 살았고 단 한 번도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제 단 한 번만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민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엄마,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 남자는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일어서서 내 아이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내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늘 엄마, 할머니로만 있을 수는 없어요. 나도 인간이고 여자예요. 그리고 태수를 사랑해요. 이번에는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떠났다. 내가 남기는 마지막 말. 그럼 난 더 이상 네 엄마가 되지 않을 거야. 문이 닫히고 수년 동안 지켜온 어머니의 사랑의 유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내게 전화를 했다. 숙자야, 괜찮아?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태수야, 너무 무서워. 우리가 틀린 거야? 이 사랑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걸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금방 갈게요. 밤빛 속에서 태수는 우산도 없이 달렸다. 온 몸은 흠뻑 젖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당황했다. 미쳤어. 감기 걸리면 어쩌지? 그런데 태수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목소리는 낮았다. 숙자야,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다 해도 나는 여전히 네 곁에 있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의 사랑스러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 온몸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아요. 이 사랑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또한 결코 놓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제안했다. 여기서 나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의 제안은 너무 유혹적이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태수님. 우리는 도망칠 게 없어요. 우리가 떠난다면 이 사랑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나는 머물고 싶어요. 우리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우리는 남을 것이다.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폭풍우가 많이 남아있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국 세상의 혀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압니다. 내가 갔던 곳은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한적한 해변, 작은 마을이었다.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었고 마치 우리를 방일 준비가 되어 있는 듯 잔잔한 소리를 들려주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짐을 싸고 빠르게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수는 모자를 벗어 바람에 머리를 날렸고 나는 가벼운 드레스를 입고 맨발이 부드러운 모래에 닿았다. 파도가 부서지면서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숙자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옳은 일을 한 것 같아.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가장 멋진 일입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여행을 하며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사랑이 우리에게 특권을 준 것 같아요. 태수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있는 한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기 위해 작은 해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사려 깊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숙자야, 많이 먹어야 해.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 이제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따뜻함이 느껴진다. 첫 데이트를 하는 어린 소녀처럼 갑자기 마음이 들떴습니다. 하늘이 별빛으로 가득 차고 모래사장에 여전히 찰랑이는 파도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오늘 기분이 어때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너무 행복했어요.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아마 당신 덕분이겠죠. 그는 멈춰서서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숙자야, 나는 이 사랑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다. 당신은 내 삶의 늦은 봄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편견과 부정적인 댓글들로 인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낍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테이블 위의 촛불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렸다. 태수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는 어때요? 정말 행복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감을 이 나이에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는 웃으며 내 옆에 앉았다. 우리가 좀 더 빨리 만났더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늦었지만 여전히 내 삶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나는 그의 손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늦게 만났지만 그래서 서로가 더 고맙다. 우리는 서로의 삶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태어났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부드러운 키스이지만 사랑과 이해가 가득합니다. 말없이 서로에게 진심을 전합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졌을 때에도 그의 눈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숙자야, 그거 알아?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내 삶은 끝없는 공허였을 거예요. 내 눈에는 다시 눈물이 흘렀다.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에겐 살아갈 용기가 없었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밖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들렸고 늦었지만 찬란한 사랑이 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다음 날 아침 새벽이 밝아오자 태수가 나를 깨웠다. 숙자야, 해변에 갈래. 여기 일출이 너무 아름다워.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은 행복으로 설레었다. 나는 웃으며 코트를 걸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빛나는 하늘로 나섰습니다. 새벽은 바다를 물들이고 밝은 햇빛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 그 부드러운 빛 아래서 그는 내 손을 꼭 잡았고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랑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 사랑은 무엇보다 깊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손을 꼭 잡자. 그 여행은 여행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기도 하다. 넓은 하늘 아래,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심 어린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부드러운 포옹 속에 밤이 지나갔고
늦었지만 눈부신 사랑의 증거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파도에 떠다니는 모래알만큼 깨지기 쉽습니다. 돌아오던 날 갑자기 차가운 얼굴로 나타난 딸 은미가 가혹한 현실을 맞이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 남자랑 계속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영원히 떠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꾸준했다.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로서 저는 어머니의 마음속 혼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 사랑을 포기하면 더 이상 나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은미야,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 네가 나에게 화가 난 건 알지만 이해해줘.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야. 은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우리가 계속하면 우리 가족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나요? 아빠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침묵했다. 우리 아이가 아픈 걸 알지만 평생 외롭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은미는 아무 말도 없이 뒤돌아 집을 나갔다. 우리 아이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가 나를 찾아왔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숙자야,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는 그에게 은미와의 대화에 대해 말했다. 목소리가 막혔고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질식시키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수야, 너무 무서워. 이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어쩌면 그만둬야 할까? 그는 침울한 눈으로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숙자야, 이 사랑이 너를 힘들게 한다면 나는 떠날 수 있다. 네가 나와 내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날 떠나지 마세요, 태수님. 다 괜찮을 거라고 믿으세요. 인내심만 있으면 돼요. 은미가 이해해 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는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난 아무 데도 안 가. 하지만 힘들면 말해줘. 난 언제나 여기 있을게. 나는 우리 사랑의 힘을 느끼며 그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힘들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는 꽉 붙잡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속삭임은 점점 더 커졌고 탐색하는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모든 것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은 커피숍에서 이웃 사람들로부터 악의적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그 남자와 계속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비꼬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왜 사람은 늙으면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까? 사랑은 왜 그토록 가혹하게 평가되는가? 불의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지만 따뜻한 손이 나를 잡아주었습니다. 태수예요. 숙자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야.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말은 내게 힘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해안 도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의 과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햇살 가득한 창문을 바라보며 작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나는 다시 시작할 곳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골목 끝자락에서 작은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틀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면 참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우리 곳이 될 거예요. 태수는 희망에 찬 눈으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하자. 우리는 이곳을 작은 커피숍으로 만들기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쏟았습니다. 나는 벽을 직접 칠했고 그는 적합한 가구를 찾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래된 책들을 선반에 쌓아두었고 그는 여행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걸어 놓았습니다. 가게의 작은 구석구석에는 우리의 숨결이 담겨 있고 모든 디테일에는 늦었지만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가게 이름을 라스트 스프링으로 명명했습니다.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레스토랑 메뉴도 관리합니다. 맛있는 디저트, 풍부한 커피, 향긋한 꽃차 한 잔, 모두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봉 첫날에는 너무 떨려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수님은 책 정리에 분주했고 나는 첫 잔의 커피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곳은 너무 따뜻해요. 아직 늦봄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렇죠. 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후 봄의 끝은 점차 평화를 찾는 이들에게 친숙한 여행지가 됐다. 우리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정심으로, 마음이 여전히 진동하는 한 사랑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로에게 전달됩니다. 고객들은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너희 둘은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 가게를 열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첫 커피 한 잔을 만듭니다. 알아요. 비록 늦었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찾아 헤매던 행복이군요. 그날 아침 창문마다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왔고 태수는 진심 어린 미소로 첫 손님을 맞이했다. 그는 좋아하는 책을 소개했고 나는 익숙한 작은 구석에서 향긋한 커피를 한 잔 끓였다. 꿈이었던 이 공간이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가 오픈한 지 며칠 됐어요. 작은 골목 끝에 숨어있던 이곳은 점차 평화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친숙한 장소가 되어간다. 방문객은 젊은 커플, 중년 커플, 특히 나이가 많은 손님 등 다양합니다. 그들은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 고대 이야기를 나누거나 단순히 감사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대단해. 이 카페, 이 정신은 정말 감동적이야. 그 칭찬들은 내 마음을 감동으로 가득 채웠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태수는 늘 내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다. 숙자야,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모든 게 고마워. 과거가 방문하는 날.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은미와 민수, 오랫동안 보지 못한 두 아이. 나는 문득 멈춰서서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는 듯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은미는 조금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고 민수가 먼저 말했다. 엄마,
저희가 깜짝 방문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그 말은 나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듣고 주방에서 나온 태수는 반갑게 인사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조용히 커피를 끓여서 우리 둘을 위해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건 엄마가 직접 만든 커피예요. 나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민수는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운명적인 저녁 식사. 그날 저녁, 우리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앉기로 결정했습니다. 은미가 말을 시작하자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다. 솔직히 처음에 엄마가 연애할 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이해해요. 미안해요, 엄마. 민수도 계속해서 말했다. 저도요, 엄마.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엄마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두 아이를 감동적으로 꼭 끌어안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태수는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이 사랑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항상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은미는 웃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와 선생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새로운 가족. 그날부터 은미와 민수는 카페를 자주 찾았다. 은미는 새로운 디저트를 만들고 민수는 가게를 더욱 아늑하게 만들기 위해 흥미로운 이벤트를 제안한다. 우리 가족 모두가 화합하여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공간을 가꾸고 있습니다. 태수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숙자야,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제 커피숍은 단순히 커피를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랑이 지켜지는 곳, 매일매일 아름다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의 이야기, 즉 행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